오케이,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보니까 오늘 강의하고 다음 주 월요일 강의하고 종강이더라고요. 그리고 수요일 날은 그 투표 때문에 공휴일이어서 그 동영상 강의로 대체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 생각은 오늘은 왜 이러지? 오늘은 OP에서 네 개의 기둥이라는 게 있거든요. 네 개의 기둥. 지난 시간에 조금 얘기하다 말았는데 네 개의 기둥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요일은 선거죠. 그때 동영상으로 대체를 할 텐데 제가 판다스 얘기하는 동영상이 어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링크를 걸어 드릴게요. 그거에다가 이제 댓글로 다시면 그걸로 출석 처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다음 주 월요일 이때 패키지 개념을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패키지는 로컬하게 제가 폴더 만들고 뭐 그런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 어, 그렇습니다. 그리고 시험 날짜는 정해졌죠? 그 시험 보고 시험 우리 100점으로 하기로 했어요? 150점으로 하기로 했어요? 기억이 안 나는데. 150이요? 150으로 합시다. 그러니까 중간고사 100이었고 기말고사 150으로. 그래서 중간 100이었고 기말은 150. 오케이. 그래서 OOP의 네 개의 기둥이라고 그러거든요. 네 개의 기둥. 필라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네 개가 뭐냐 하면 encapsulation, 다음에 abstraction, polymorphism, 그 다음에 inheritance. 이거는 기본적으로 이제 클래스를 짜서 할 때 이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짜라는 거예요. 처음에 여러분이 클래스를 짜면 클래스가 조그말 거예요. 그때는 뭐 어떻게 써도 문제가 없어요. 근데 이 프로젝트가 커지면 클래스들이 굉장히 많아지고요. 그러면 여러 가지 예상치 못한 일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이게 사이즈가 커지면. 그래서 사이즈가 작을 땐 전혀 문제가 안 되고요. 사이즈가 커지면 이런 철학을 가지고 코드를 구현을 해야 나중에 문제가 덜 생겨요. 아니, 문제가 생기는데 문제를 해결하는 게 상대적으로 심플해요. 그래서 이것과 관련돼서 dry라는 프린시플이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은
don't repeat yourself. 똑같은 코드를 반복해서 구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코드가, 예를 들어서 똑같은 종류의 코드가 이름만 바뀌어서 여기저기 이렇게 있다고 그래 보죠. 그런데 하다 보니까 여기에 어떤 부분을 고쳐야 돼. 이쪽을 고쳐야 돼. 그러면 여기도 고치고 여기도 고쳐야 돼요. 그래서 코드를 구현할 때 어떻게 구현을 하라는 거냐면, 나중에 뭐가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면 코드를 업데이트를 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만 바꾸게, 한 군데만 바꾸면 문제가 해결이 되도록. 그러니까 똑같은 로직에 똑같은 코드가 여러 군데 들어가면 다른 이름으로, 그러면 내가 어떤 데를 업데이트를 하고 싶다 그러면 여러 군데를 업데이트를 해야 돼요. 오케이? 그래서 드라이하게 코드를 구현한다는 건 뭐냐면, 나중에 내가 어떤 코드를 바꾸고 싶다 그러면 한 군데만 바꾸면 문제가 해결되도록 그런 식으로 코드를 구현하라는 거예요. 그게 드라이하게 코드를 구현한다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어떻게 보면 요 OOP의 4개의 기둥이라고 한 것들이 그 드라이 프린시플을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각도에서 생각을 해서 만들어낸 철학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정확하게 그거는 아닌데 언더라잉은 좀 비슷해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인캡슐레이션은 제가 충분히 설명을 한 것 같아요. 인캡슐레이션은 클래스 내부에 있는 데이터하고 어트리뷰트를 밖에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게 하는 게 기본적인 아이디어예요. 그래서 인캡슐레이션이라는 건 내부적인 데이터와 내부적인 메소드가 있으면 그거는 내부에서만 사용하도록 하고 바깥에서는 액세스가 불가능하도록, 사실은 가능해요. 그런데 그러려면 약간 네임 맹글링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내부, 그러니까 프라이빗하고 퍼블릭을 구분을 해서 쓰자는 게 기본적인 아이디어예요. 그래서 퍼블릭은 밖에 보여주는 거고요. 프라이빗은 내부에서만 사용하는 거예요. 그걸 하는 게 언더스코어 하나짜리가 있고 언더스코어 2개짜리가 있어요. 언더스코어 하나짜리는 퍼블릭입니다. 기본적으로. 하지만 프라이빗하게 사용하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언더스코어 2개짜리는 프라이빗이에요. 밖에서 사용할 수 있어요. 그런데 네임 맹글링을 통해서. 하지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인캡슐레이션은 그 아이디어를 이해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abstraction이라는 건 뭐냐면, 이 abstraction은 이제 코드가 굉장히 커지면 이렇게 짜는 게 좋습니다. 근데 저는 한 번도 이렇게 짜본 적은 없어요. 그래서 이 abstraction이라는 개념을 좀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그래서 abstraction이라는 건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게임 회사에 다닌다고 그래요. 어떤 게임을 만들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동물원 게임이라고 그래요. 그죠? 그래서 여기에 코끼리 클래스가 있고 여기는 뭐 사자 클래스가 있고 여기는 뭐 말 클래스가 있고 뭐 많겠죠. 동물원이니까. 그죠? 그런데
요거는 어떻게 보면은 동물이란 말이에요. 이, 이 동물이에요. 이 어떻게 보면 이게 다 동물이에요. 그죠? 그러면 동물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어트리뷰트하고 메소드가 구현되기를 바래요. 그래서 이 어트리뷰트하고 메소드가 있는데 이게 이게 구현이 되기를 바래요. 그러니까 코끼리나 사자나 말이 이 어트리뷰트하고 이 메소드는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아이디어예요. 그래서 abstraction이라는 게 미리 설계도를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코끼리 클래스를 만들거나 사자 클래스나 말 클래스를 만들면 반드시 그 어트리뷰트하고 그 메소드는 구현이 되어 있어야 돼요. 그걸 강제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구현이 안 되면 에러가 발생하도록. 오케이? 한번 코드를 봅시다. 오케이. 그래서 자, 여기 이렇게 만든 거예요. 이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요 쉐입이라는 거를 상속을 받으면 쉐입이라는 걸 상속을 받으면 이 에리아다는 메소드를 반드시 구현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요게 이제 abstract 클래스를 만든 거고요. 그러면 이제 요 놈이 얘기하는 거는 오케이. 에리아는 무조건 만들어라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기가 rectangle이라는 클래스가 shape을 받았어요. shape을 받았어요. 그러면 이 rectangle이라는 클래스는 반드시 area라는 메소드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해됐나요? 한번 해보죠. 자, 여기,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블루프린트라고 그럴까요? 네, 저는 한 번도 안 써봤어요. 저가 짜는 클래스가 그렇게 복잡한 클래스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안 했는데 이제 프로젝트가 커지면 이렇게 코드를 사람들이 구현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렇게 됐다. 그러면 지금 이게 이렇게 됐다. 그러면 렉탱글이 쉐입을 상속을 받았어요. 그런데 쉐입은 abstract 클래스예요. 그러면 요게 지금 abstract method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거를 반드시 밑에서 구현을 해야 돼요. 안 하면 에러가 발생할 거예요. A equal rectangle이라고 하고 print
a dot width라고 해보죠. 그러면 요거는 아마 에러가 뜰 겁니다. 왜냐하면 요 abstract 클래스를 요거를 상속을 받았는데 요걸 상속을 받으면 area라는 메소드를 임플리멘트를 해놔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임플리멘트가 안 되어 있어요. 그러면 probably 여기서 에러가 발생을 하지 않을까. 여기서 에러가 발생을 할 거라고 저는 expect 해요. 에러가 발생했죠. 그죠? 이게 왜냐하면 rectangle class에 area라는 메소드가 있어야 되는데 메소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에러가 발생을 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area를 집어넣어 보죠. area를 집어넣었어요. 문제 없죠. 그죠? 이게 아이디어예요. 그래서 요거를 상속을 받으면 여기서 임플리멘트 하라는 놈들을 다 임플리멘트를 해야 돼요. 메소드 저가 보기엔 어트리뷰트도 강제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저가 한 번도 안 써봐가지고 모르겠는데 지금 현재 요거는 요 메소드를 강제로 만들어줘야 돼요. 오케이. 오케이. 여기 abstract class 여기 보면 요게 메소드만 되어 있네요. 오케이. 그 abstract method, 오케이. abstract method 지금 설명을 했는데 거기에다가 탑업에서 클래스 메소드를 붙여놨어요. 그 얘기는 요거를 임플리멘트를 하는데 클래스 메소드로 임플리멘트 하라 그런 뜻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요렇게 하면 요거는 abstract method, 그러니까 메소드를 임플리멘트 해야 돼요. 근데 요번에는 static 메소드로 임플리멘트 하라는 거고 요거는 property로 임플리멘트 하라는 거. 오케이? 예. 요게 기본 아이디어예요. 지금 보니까 attribute는 안 하나 보네. attribute도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오케이. anyway. 그래서 지금 요게 요걸 abstract class라고 부르고요. 그래서 이 abstract class를 상속을 받으면 abstract class에서 강제로 만들라고 하는 메소드는 반드시 implement가 돼야 돼요. 오케이? 그러니까 아까 여기 그림에서 보면 우리가 동물과 관련돼서 뭐 애니메이션이나 뭐 게임을 만든다 그러면 클래스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다 동물이에요. 그러니까 동물이기 때문에 공통적으로 뭔가 메소드나 어트리뷰트가 반드시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걸 리스트업을 해놓는 거예요. 그러면 임플리멘트 하는 사람은 그걸 반드시 오버라이드를 해서 임플리멘트를 해놔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네, 그게 abstraction의 의미입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폴리모피즘도 어떻게 보면 비슷한 얘기인데 그래서 지금 요거를 업셋 클래스로 볼 수도 있고요. 그냥 클래스로 생각할 수도 있어요. 오케이? 그런데 이 speak라는 게
speak라는 게 그 클래스에 따라서 다르게 폼을 갖는다는 거예요. 폴리모피즘이라는 게 폴리라는 게 여러 가지 다른 여러 가지 형태고 모피즘이라는 거는 형태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다른 형태를 가진다는 거예요. 동일한 메소드 이름이지만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요거는 어떤 철학이냐 하면 오케이. 옛날에 어떤 사람한테 들은 얘기인데 여러분이 이제 코드를 짠다고 그러면 코드 짜는 시간의 7, 80%는 어트리뷰트하고 메소드의 이름 장명하는 데 시간을 보낸다고 그러더라고요. 이름이 굉장히 중요해요. 베리어블 네임 만들 때도 그냥 A, B, C, D 지금 저가 강의할 때나 그렇게 A, B, C, D 하지 실제로 여러분이 코드를 짠다. 베리어블 네임 굉장히 심사숙고해서 이름을 지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베리어블 네임 딱 보자마자 이 베리어블은 어떤 베리어블이다. 그걸 이해를 해야 되니까. 그리고 메소드도 그렇고 함수도 그렇고 이름을 굉장히 유의미하게 장명을 해줘요. 그러고 보면 이제 사람들이 그냥 유의미하게 나름대로 이름을 하다 보면 이게 어떤 사람은 예를 들어서 speak라고 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speaks라고 할 수도 있고 이게 심지어 이런 경우도 있어요. 어떤 사람이 장명을 했는데 그 알파벳이 틀렸어. 네? 알파벳이 틀렸어. 그런데 굉장히 많은 코드가 그거를 막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이 알파벳을 고칠 수가 없어요. 요 이름을 바꾸는 순간 굉장히 많은 코드들이 다 바꿔야 되기 때문에. 예. 예. 그래서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그래서 장명을 하는데 똑같은 이름으로 장명을 하자는 거예요. 비슷한 기능을 하면, 그러니까 dog, cat, 뭐 코끼리, 말, 뭐 얘네들이 뭐 소리를 지를 거 아니에요? 소리를 지르는데 그걸 speak라고 메소드 이름을 통일하자는 거예요. 그러면 코끼리일 때 여기는 이제 개일 때 소리를 지르는 소리는 멍멍이겠죠. 멍멍. 영어로는 우프 우프 그러나 봐요. 그런데 고양이가 얘기를 할 때는 미야오 하겠죠. 그게 폴리모피즘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은 이름을 사용을 해서 근데 고양이 때 소리 지르는 거하고 개일 때 소리 지르는 거 다르잖아요. 그러면 그냥 나이브하게 코딩을 한다고 그러면 dog speak라는 메소드를 만들 수가 있어요. 아니면 cat speak 혹은 cat speaks 여러 가지 메소드 이름을 중구난방으로 자기 멋대로 만들다 보면은 나중에 사용하는 사람이 힘들어요. 어떨 때는 s를 붙여야 되고 어떨 때는 s를 안 붙여야 되고 어떨 때는 독이라고 앞에다 붙여줘야 되고 그렇게 하면은 사용하는 사람이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 인터페이스를 통일을 하는 거예요. 스피크라고. 이해되셨나요? 우리 이거 벌써 여러 번 봤어요. 어디서 봤냐면 사이파이에서 사이파이에서 스탯스 보면 여기 오브젝트를 만들어요. 랜덤
랜덤 디스트리뷰션 오브젝트를 만들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메소드가 공통으로 들어가는 게 RVS, 그 다음에 CDF, CDF, 그 다음에 뭐가 있나? 뭐 PDF, 뭐 엄청나게 메소드가 많아요. 근데 하나만 이해를 하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 정규분포에서 랜덤 베리어블을 어떻게 제너레이트 하는지, CDF를 어떻게 계산하는지, PDF를 어떻게 계산하는지, 요 정규분포 하나에 대해서 요 메소드들을 이해를 하면, 그 다음에 요거를 다른 놈으로 바꾸면 똑같이 작동하거든요. 그게 폴리모피즘 아이디어를 적용을 해서 임플리멘트를 해놨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정규분포 가지고 랜덤 베리어블도 제너레이트 해보고 CDF도 그려보고 PDF도 그려보고 뭐 서바이벌 펑션도 해보고 뭐 인버스 CDF도 해보고 뭐 분포와 관련돼서 정규분포와 관련돼서 여러 가지 펑션 기능이 있는 거 전에 봤었죠. 한 10개, 10개는 너무 적고 한 20개, 30개 되게 많아요. 근데 한번 정규분포와 관련돼서 요 메소드들이 익숙해지면 예를 들어서 바이노미얼 디스트리뷰션을 바꾼다. 똑같아요. 그냥 요 놈만 바꿔치기 하면 돼요. 똑같이 움직여요. 그게 폴리모피즘이에요. 그래서 하나의 특정 오브젝트에 익숙해지면 다른 오브젝트 사용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어요. 똑같이 돌아가기 때문에. 그게 폴리모피즘이에요. 그러니까 개라는 오브젝트에 대해서 여러 가지 메소드들이 있잖아요. 거기에 개하고 여러 가지 개의 메소드를 사용을 했어요. 그러면 그거에 굉장히 익숙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고양이라는 오브젝트로 바꿨단 말이에요. 똑같이 폴리모피즘으로 구현을 해놨으면 이거는 이렇게 돌아갈 거라는 거를 사람들이 익스펙트를 해요. 그러면 또 다시 이제 고양이에 대해서 공부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네, 이게 폴리모피즘이에요. 질문 있어요? 그래서 abstraction, 폴리모피즘은 우리 벌써 본 거고, abstraction은 사실 저는 코드 구현할 때 한 번도 안 써봤어요. 근데 코드가 여러 사람이 같이 코드를 구현하고 그러면 반드시 해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 abstraction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어떤 클래스를 구현을 한다. 그러면 이거는 반드시 들어가야 돼 하는 투두 리스트예요. 오케이? 질문 없어요? 예,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네리턴스를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네리턴스가 굉장히 내용이 많아요. 근데 그걸 다 커버할 수는 없고 아주 기본적인 내용들 위주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지금 여기 애니멀 폴리모피즘에서 사용했던 코드랑 동일한 코드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이게 그래요. 그래서 애니멀을 상속을 받았어요. 애니멀을 상속을 받으면 애니멀이 가지고 있는 메소드나 어트리뷰트를 다 상속을 받아서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기본적인 아이디어예요. 그래서 요거는 완전 그 드라이 프린시플에 베이스된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예. 그래서 코드가 그
똑같은 코드가 나오지 않도록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인 컨텍스트는 이렇게 갑니다. 여기 클래스가 있고요. 그걸 상속을 받았어요. 오케이? 그래서 오케이 해봅시다. 네, 쳐보면서 해보죠.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해보죠. 그래서 A는 도 클래스예요. A는 도 클래스예요. 그래서 A.speak 하면 여기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윗단으로 가서 윗단에 가서 요게 이제 작동을 하는 겁니다. 그죠? 근데 여기에 speak라는 게 있다고 그러면 이제 윗단에 있는 걸 사용하지 않고 자신의 클래스에 있는 걸로 사용을 하는 거예요. 이게 됐나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그 variable access principle인 LEGB랑 비슷해요. 예, 자신하고 제일 가까운 놈을 사용하는 겁니다. 여러 개 있을 때 자신하고 제일 가까운 놈을 사용하는 거예요. 이게 기본적인 아이디어예요.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나? 요거는 패스고, 그러면 여기에 사운드가 되겠죠? 그죠? 근데 이거를 하나만 상속받는 게 아니고 두 개를 상속받을 수가 있어요. 애니멀이 아니고 거꾸로 할까요? 맘이니아. 오케이. 근데 얘는 사운드도 거꾸로 D N U O S. 오케이. 그래서 얘가 상속을 두 개를 받는 거예요. 오케이? 두 군데서 상속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뭐라고 그럴까요? 사운드라고 할까요? 두노스라고 부를까요? 네? 문제 이해되시죠? 두 군데서 상속을 받았어요. 근데 자기 자신은 speak라는 메소드가 없어요. 그런데 엄마 아빠가 speak라는 메소드가 있어요. 그럼 엄마 걸 쓸 건지 아빠 걸 쓸 건지 뭘 쓸 것 같아요? 나중에 거? 그러면 드노스? 사운드일 것 같은데요. 오케이. 이거를 뭐라고 부르냐 하면은 MRO라고 불러요. MRO. Method Resolution Order. 그러니까 내가 사용하려고 하는 메소드가 여러 개가 있는 거예요.
여러 개가 있어요. 그러면 그 중에서 어떤 놈을 사용해야 되느냐 하는 게 이슈예요. 기본적으로 그 베리어블 사용할 때 local, enclosing, global, built-in 그런 식으로 찾아가잖아요. 메소드도 그 찾는 방법이 있어요. 그걸 메소드 레졸루션 오더라고 불러요. 아마 어트리뷰트도 똑같이 사용이 될 겁니다. 어트리뷰트도 찾는 오더가 있어요. 어트리뷰트가 있는데 나는 없고 엄마가 있고 아빠가 있다고 그래봐요. 그러면 그것도 찾는 오더가 있어요. 해볼까요?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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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던더 이건 좀 복잡하니까 나중에 하고.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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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걸 봅시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해봤죠. 오케이. 자, 독을 만들었고요. 스피커라고 그랬어요. 독 보고 한번 말해봐. 그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독 클래스에 스피크 메소드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일 가까운 놈이니까 이 놈부터 사용을 해야 돼요. 그러면 이제 요게 작동이 될 겁니다. 그죠? 그런데 지금 요게 뭐냐면 엄마 아빠 쪽으로 가서 거기에 있는 스피크를 작동시켜 그러는 겁니다. 그러면 아까 얘기했듯이 애니멀의 스피크가 있고요. 람미나의 스피크가 있어요. 그럼 아까 보면은 람미나 대신에 애니멀이 작동을 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요게 지금 요게 작동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운드가 작동을 하고 요게 그러니까 사운드라는 게 프린트가 되고 그 다음에 추가로 요게 프린트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슈퍼라는 건 뭐냐면은 슈퍼라는 거는 메소드 레졸루션 오더에서 나를 제외한 가장 근접한 것, 그 다음 제일 가까운 놈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오케이. 갑자기 이상한 생각이 들었네. 이 라미나를 작동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슈퍼는 그냥 가장 최단 거거든요. 두 번째 놈 걸 작동시키려면 어떻게 되지? 오케이. 모르겠는데 챗GPT한테 물어보죠. 방법이 있을 거예요. 예, 분명히 방법이 있어요.
분명히 반복이 있는데 이렇게 보통 코드는 안 짜요. 그래서 슈퍼라는 건 메소드 레졸루션 오더에서 첫 번째 걸 가져오는 거고요. 그건 제가 설명한 것 같고, 요렇게 하면 되는군요. 라미나라고 부르면 되는군요. 라미나라고 부르고 여기다 셀프를 넣어줘야 되는군요. 이게 조금 더 심플하네. 슈퍼 애니멀 다음. 오케이. 그러니까 지금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포인트는 뭐냐면 이 슈퍼라는 게 메소드 레졸루션 오더에서 나를 제외한 최근접한 클래스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것도 부를 수는 있어요. 그 다음 것도 부를 수도 있는데 typically 그렇게 코드가 구현이 된다면 뭔가 코드가 inheritance structure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보통 슈퍼를 써요. 슈퍼를 쓰는데 그 다음 거를 부를 수도 있어요. 하지만 내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그렇게 콜을 한다는 건 지금 인헤리턴스 스트럭처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코드 짜여 있는 건 저는 본 적이 없어요. 태어나서. 그냥 슈퍼 가로를 꼭 가로 닫고만 보지 이런 식으로 코드가 구현된 건 본 적이 없어요. 하지만 가능하다는 건 저는 느끼고요. 그러면 챗GPT한테 물어보면 돼요. 근데 이거는 그냥 curiosity지 이렇게 코드를 구현하면 안 돼요. 지금 이렇게 구현이 되었다는 거는 inheritance structure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오케이?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 슈퍼를 쓰는 이유는 이게 슈퍼를 안 쓰고 할 수도 있거든요. 슈퍼 안 쓰고 어떻게 잠깐만 어딨나? 지금 여기 슈퍼라고 안 하고 쓸 수도 있어요. 그러면 explicit하게 쳐줘야 돼요. 아까 보니까 여기를 애니멀 이렇게 하고 여기에다 셀프를 넣어야 돼요. 그러면 여기 애니멀하고 여기에다 셀프를 넣어야 되군요. 셀프를 안 넣어도 되는군요. 근데 이 코드는 문제가 뭐냐 하면 happen to be 요 이름을 바꾸면 이 이름도 바꿔줘야 돼요. 이 이름, 그러니까 요 이름을 바꿨다. 그러면 요 이름을 바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요 이름을 바꿔야 돼요. 오케이? 그래서 최대한도로 드라이하게 코드를 구현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여기에 이름을 바꿔도 여기에 이름만 바꾸면 돼요. 요 안에 있는 그림 이름을 안 바꿔도 돼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dry principle인 거예요. 그러니까 코드를 어디를 바꿔도 최대한도로 다른 코드는 영향을 받지 않도록.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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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메소드 레졸루션 오더를 좀 볼까? 오케이. 메소드 레졸루션 오더라는 건 아까도 설명했지만 내가 어떤 메소드를 콜을 하는데 그 메소드가 지금 내가 사용하는 클래스에 없어요. 그런데 상속받은 어딘가에 정의가 되어 있거든요. 근데 여러 군데서 정의가 되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중에서 어떤 놈을 사용을 하느냐? 그게 메소드 레졸루션 오더예요. 그러니까 메소드가 여러 개 있을 경우에 어떻게 그 레졸루션을 하느냐, 해결을 하느냐 해결하는 방법의 순서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베리어블 같은 경우에는 local enclosing 글로벌 빌트인 그거였잖아요. 근데 그 메소드가 이름이 겹칠 경우에는 메소드 레졸루션 오더라는 걸 사용하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오케이. 그래서 이 메소드 레졸루션 오더는 기본적으로 C3 리니어라이제이션이라는 알고리즘을 사용을 하고요. 여기서 차례차례 가보죠. 이거 1시간 정도 남았으니까 요것만 이해해도 될 거예요. 오케이. 지금 요거는 이니셜라이제이션 패턴인데 여기 이니셜라이제이션이 있고요. 페런트 클래스에. 그러면 지금 child 클래스에서 요거를 하면 페어런트 클래스의 init 펑션이 넌더 init 펑션이 돌아가는 거예요. 해보죠. 이건 많이 보는 패턴이기 때문에 오케이. 페어런트 클래스가 있고 페어런트 클래스를 상속을 받아서 child 클래스가 있어요. child 클래스는 XY가 있고요. parent 클래스는 X만 있어요. 그러면 오케이, 이렇게 안 하고 여기 그냥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오케이? 자, 요거는 뭐가 문제일까요? 드라이하지가 않아서 그 최대한도로 드라이하게 코드를 구현을 하려고 하는 게 목적입니다. 사실 이런 경우에는 그냥 이렇게 써도 돼요. 심플한 케이스는. 근데 이제 코드가 무지막지하게 커지다 보면 챗GPT한테 코드 고쳐달라고 하면 돼요. 근데 아이디어는 이해를 하시라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하는 거는 페어런트 클래스에 있는 init을 사용을 해서 X
관한 작업을 하고 y는 없기 때문에 y는 따로 처리를 한 겁니다. 오케이. 그러면 셀프 x라는 거는 어디에 들어있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서 셀프 x를 세팅을 했잖아요. 그게 헷갈리네. 이쪽 클래스 레벨에서 세팅이 된 건지 이쪽 클래스 레벨에서 세팅이 된 건지 아리까리하네. 그러니까 차일드 레벨에서 셀프 x가 세팅이 된 건지 페어런트 클래스에서 셀프 x가 세팅이 된 건지 조금 애매모호하네요. 그러면 챗GPT한테 물어보면 되죠. 차일드 레벨일 거는 같은데 어트리뷰트는 파트 오브 MRO가 아니네요. 메소드만 신경 쓰나 보네요.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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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트리뷰트는 그냥 오브젝트에 붙어 있는 거로 생각하면 되겠네요. 그러면 이제 메소드만 생각하면 되는데 메소드가 이제 어떤 식으로 서치를 해가는지 그게 메소드 레졸루션 오더라는 거고요. 오케이. 그래서 지금 여기 코드는 요거는 심플하죠. 이제 보면 오케이. 이게 뭔가? 지금 여기 슈퍼가 들어가는데 이네지턴스를 하나도 안 받았는데 슈퍼가 왜 나오죠? 왜 나오지? 오케이. 내가 얘기를 할게요. 이게 빌트인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최상단에 오브젝트라는 클래스가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여기에다가 가로 열고 가로 닫고 오브젝트라고 썼거든요. 예, 내 기억이 맞다고 그러면 옛날에는 이거 어떻게 썼냐면 아주 옛날에는 이렇게 썼을 거예요. 챗GPT한테 물어보죠. 챗GPT가 뭐라고 그러는지. 빌트인 오브젝트를 빌트인을 기본적으로 이네트리턴 오케이. 여기 있죠. 옛날에는 이렇게 썼어요. 근데 항상 오브젝트는 계속 이너 리턴스를 받기 때문에 어느 순간 이제 그거 쓰지 말자 한 겁니다. 그러니까 빌트인 개념이에요. 그 베리어블에서 서치할 적에 로컬, 인클로징, 글로벌 그다음에 빌트인이잖아요. 그러니까 빌트인 개념인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옛날에는 이렇게 썼어요. 옛날에 이렇게 썼는데 이거 맨날 그냥 거의 디폴트로 쓰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거 굳이 써야 되나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새는 안 써요. 그래서 지금 요 슈퍼라는 게 그렇게 해석을 하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슈퍼는 베이스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레프트 입장에서 보면 어떤 식으로 생긴 거냐면 레프트가 있고요. 그거 윗단에 베이스가 있는 거고요. 그 윗단에 오브젝트가 있는 거예요. 클래스들이. 오케이. 자, 봅시다. 클래스 A, 클래스 B, 클래스 C가 있고요. 클래스 C는 A하고 B를 상속을 받고 그래서 이제 C 오브젝트를 만들었고요. 그러면 C 오브젝트를 만들면 던더 이닛이 자동으로 실행이 된다고 그랬죠. 그러면 프린트 C를 프린트할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슈퍼라고 그랬죠. 그러면 메소드 레졸루션 오더에서 자기를 제외한 나머지 것 중에서 최근 거 A예요. A의 이니셜라이제이션이 돌아가는 거예요. A의 이니셜라이제이션. 그러면 A가 프린트가 되고요. 그 다음에 슈퍼 이닛은 빌트인의 이닛이 돌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이거는 안 써도 똑같을 텐데. 오케이. 그래서 CAB가 됐네. 에? 아,
이거를 기억을 하고 있나? 지금 CAB죠? 그러면 C에서 A를 통과하고 그 다음에 B를 가는 거거든요. 오케이. 그러면 C가 프린트가 되고요. 여기는 당연하죠. 슈퍼를 하면 A가 잡힐 거고 요게 돌아가고 그 다음 슈퍼라는 게 이 C 클래스의 메소드 레졸루션 오더의 슈퍼가 되는 거군요. 이렇게 되면은 코드가 꼬일 텐데 요 슈퍼라는 게 뭐냐면 메소드 레졸루션 오더에서 나를 제외한 그 다음 차례를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오케이. 신기하네. D는 이렇게 하면 D가 프린트가 되는 건 당연하고 그 다음에 뭐가 프린트 될까요? D가 프린트 되고 그 다음에 B죠. 메소드 레졸루션 오더상 그러니까 B가 프린트가 되고 그 다음에 슈퍼는 여기가 만든 메소드 레졸루션 오더를 따라가네요. 그러면 A가 들어가야 되죠. A가 이렇게 된다는 얘기인데 이거 내가 생각한 거랑 다르네. 그 메소드 레졸루션 오더라는 게 그 클래스 C 혹은 클래스 D에 의해서 메소드 레졸루션 오더가 결정이 되네요. 그러니까 클래스 C에서는 메소드 레졸루션 오더가 C, A, B인데 여기서는 D, B예요. 오케이. 그래서 요 슈퍼라는 개념이 D에서 슈퍼가 걸린 건지, C에서 슈퍼가 걸린 건지, 아니면 D에서 슈퍼가 걸린 건지에 따라서 이게 순서가 바뀌네요. 그러니까 C에서 콜이 와서 슈퍼가 된다 그러면 B를 의미하는 거고, D에서 D에서 슈퍼가 되면은 A에서 슈퍼는 요거는 그냥 빌트인 슈퍼가 되는 거. 그러니까 요 슈퍼 이닛이라는 게 그때그때 다르네요.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코드를 잘못 짠 거예요. 코드를 잘못 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처음에 생각한 거는 이거는 A가 클래스를 A는 오브젝트를 받기 때문에
오브젝트를 이네릿 받기 때문에 요 슈퍼는 오브젝트의 이니셜라이제이션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 여기에 기준으로 돌아가네요. Very strange. Okay. 그러니까 오케이. 챗GPT한테 물어봅시다. 이거 별로 마음에 안 드는. 네. 됐습니다. 예. 그래서 그 이네리턴스 할 적에 이걸 그 이네리턴스의 레벨을 너무 깊게 하지 말라는 얘기도 있어요. 이게 너무 깊게 하면 메소드 레졸루션 오더가 너무 헷갈리기 때문에 최대한도로 쉘로우하게 그 클래스를 이네리턴스를 사용해라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슈퍼라는 게 페어런츠만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메소드 레졸루션 오더에서 가장 최근 거를 슈퍼라고 그러는 거예요. 페어런츠가 아니고 할아버지 때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를 봅시다. 여기 보면은 여기서 슈퍼는 당연히 요 놈이에요. 당연히.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슈퍼는 어떻게 될까요? 여기 A, B가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C는 또 어디 갔나? A, B. 오케이. C가 없네요. 네, 코드 중간에 오케이. 오케이. 자,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처음에 여기 슈퍼라고 그랬죠? 그러면 이 슈퍼 오케이. 여기서 보면 메소드 레졸루션 오더가 D, B, C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슈퍼 메소드 그랬죠? 그러면 D는 없고 B로 가겠죠? B에 이제 슈퍼가 걸리겠죠? B의 슈퍼는 뭘까요? 아까 보면 메소드 레졸루션 오더는 그 오브젝트에 디펜드예요. 그러면 오케이. 자, 오브젝트를 하나 만들었어요. A equal D equal이라고 합시다. 그 다음에 D 메소드. 그러면 이게 어떤 식으로 프린트가 될 거냐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요게 작동을 하는 거고요. 그러면 슈퍼 메소드예요. 그러면 D는 아니고 B가 작동하겠죠. 그러면
요거예요. 그러면 프린트 B를 하긴 할 텐데 그 전에 B를 프린트 하는데 그 전에 슈퍼 메소드를 콜했어요. 그러면 A가 되니까 요게 프린트 되는 거 아닌가? A가 먼저 프린트가 되고 머리가 복잡해지네요. 지금 요게 콜이 된 거고요. 그러면 B가 프린트가 되긴 될 텐데 그 전에 슈퍼 메소드가 실행이 됐어요. 그러면 내 생각에는 A를 콜해야 될 것 같은데 C를 콜하기 전에 A가 콜이 될 것 같고 A가 프린트가 됐고요. 그 다음에 B가 프린트 했고 그런 거 아닌가? A, B 이렇게 가는 거 아닌가? A, C, B 오케이. A, C, B 오케이. 왜 A, C, B일까요? 오케이. 헷갈리죠? 헷갈려요. 자, 봅시다. 이게 C3 리니어라이제이션이라는 알고리즘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되어 있고요. D 입장에서 보면 D, B, C예요. 그죠? D, B, C예요. 근데 B를 보면 B가 A를 이네리턴스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는 BA예요. C는 CA고 그러니까 이걸 D, B, A, C A 하는데 A는 벌써 있으니까 그러니까 D를 기준으로 해서 트래킹하면 DBC죠. DBC예요. 그죠? 근데 B를 보면 B도 또 이네리턴스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B는 내부적으로 BA를 받고요. 메소드 레졸루션 오더가 그 다음에 C는 또 A를 이네리턴스를 받기 때문에 CA예요. 그러면 이거를 적절히 일렬로 세우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D는 됐고 BA는 이렇게 들어가고 그 다음에 C는 A가 들어가야 되는데 A는 이미 있으니까 빼고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요게 이제 최종적인 메소드 레졸루션 오더가 되는 거예요. 요게 C3 리니어라이제이션이라는 리니어리제이션이라는 메소드 알고리즘이에요. 그러니까 메소드 레졸루션 오더는 C3 리니어라이제이션 오더 알고리즘을 이용을 해서 나우바리를 세우는 거예요. 근데 어떤 거는 이게 안 세워지는 경우도 있어요. 아주 기기 묘묘하게 이네리턴스를 꼬아 놓으면 메소드 레졸루션 오더가 브레이크 하는 경우도 있었던 걸로 기억해요. 이게 기본적인 아이디어였던 것 같고요. 그러면 오케이 DBAC 최종적으로 이게 DBAC 요런 오더예요. 오케이. 그러면 여기 슈퍼 메소드 하니까 이제 오케이.
이렇게 코드를 구현하면 안 돼요. 이네리턴스가 이렇게 복잡하게 코드가 구현이 되면 뭐 사람이 쓸 때마다 메소드 레졸루션 오더 막 계산해 가지고 이건가 저건가 막 헷갈리고 이렇게 하면 이네리턴스 스트럭처가 잘못된 거예요. 오케이? 근데 지금은 이제 메소드 레졸루션 오더하고 메소드 레졸루션 오더가 어떤 알고리즘을 이용을 해서 구성이 되어 있는가를 이제 데몬스트레이션 하려고 비비 꼬아놓은 거지. 코드가 이네리턴스 코드가 이런 식으로 비비 꼬아져 있으면은 이거 코드 사용하는 사람은 머리가 돌아가요. 내가 지금 어떤 놈을 사용을 하는 건지 헷갈린단 말이에요. 오케이. 그러니까 이거는 완전히 교육용 코드입니다. 이렇게 코드가 구현이 되어 있으면은 난리 나요. 오케이. 그래서 지금 여기 콜이 됐고요. 그러면 요거는 B에 있는 놈을 돌린다는 거예요. B에 있는 놈을 요걸 돌리는 거예요. 그러면 B가 프린트가 돼요. B가 프린트가 되는데 그 전에 슈퍼 메소드가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 게 A가 돌아간다는 거예요. 슈퍼가 얘기하는 게 그 메소드 레졸루션 오더에서 그 다음에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가 A가 프린트가 된 거예요. A가 프린트가 되고 B가 프린트가 되고 어? A, C, B. 이게 뭔가? 슈퍼 메소드 하면 B에 있는 게 작동을 하는 거고, 그럼 B가 프린트가 된 건 나왔고, 그 다음에 여기서 슈퍼라는 거는 A를 의미하고, A가 그 전에 프린트가 됐고, C는 왜 프린트가 된 거지? 저가 생각하는 거랑 다르게 움직이네요. 예, 다르게 움직이면은 챗GPT랑 얘기해야 돼요. 어? D 아, 요게 이쪽으로 가는군요. A가. 이렇게 저가 잘못 이해했네요. 이렇게. 그러니까 처음에 D, B, C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B, A고, 그 다음에 C, A인데, 이게 이쪽으로 들어가는군요.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 make sense 하네요. 그러면 이게 DBCA가 되는 거죠. 오케이. 그러면 DBCA 이렇게 C3 알고리즘이 이렇게 작동하는 거냐? 제가 생각하는 거랑 다르게 작동했어요. 오케이. 그러면 여기서 B가 작동을 하면 B가 프린트가 되고요. B가 프린트가 되고 B가 프린트 되기 전에 슈퍼가 작동을 해요. 그러면 B의 슈퍼니까 C가 되고요. C가 작동을 하는데 C가 프린트가 되고 그다음 그 전에 A가 작동이 되고 오케이. 이해됐나요? 그러니까 제가 C3 리니어라이제이션을 조금 잘못 이해했어요. 그러니까 오브젝트 레벨에서 DBC고요. B는 이네리턴스가 BA고 C는 CA고 사실은 맨 끝에 오브젝트가 들어가긴 하는데 그래서 요 BA를 저는 여기 B를 이렇게 세포 분열식으로 해서 이렇게 되는지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요건 그대로 놔두고 그 뒤로 가는 겁니다. A, A.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밑에 오브젝트는 디폴트로 들어가고. 오케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D, A, B고 근데 A, B가 뭐 A, C 요거 B는 BD 이렇게 되어 있다. 그러면 요게 D, A, B 그 다음에 이 뒤에다 채워주네. D. 근데 D는 채워져 있으니까 이렇게 되면 또 문제가 되나? 사이클릭한 이네리턴스인데 사이클릭한 이네리턴스는 문제가 있는 걸로 아는데. 네. 오케이 DF라고 그러죠. 그럼 여기 DF 이렇게. 네, 근데 이거는 지금 그 원리를 설명을 하는 거고요. 기본적으로 이네리턴스는 코드를 짜다 보면 명확해요. 그러니까 자식이 있으면 자식은 부모로부터 이네리턴스를 받겠죠. 부모는 또 할머니, 할아버지로부터 이네리턴스를 받을 거고. 근데 할머니, 할아버지가 저한테 이네리턴스는 받지 않겠죠. 그죠? 네, 그런 그 상속 관계가 명확할 때 상속 개념을 사용을 하는 겁니다. 단지 코드의 편의성을 위해서 상속 개념을 사용하면 나중에 서클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A는 B를 상속받고 B는 C를 상속받고 C는 A를 상속받으면 이제 난리 나는 거예요. 한번 물어볼까요? 아마 뭐라고 그럴 거예요. 오케이, A A는 B로부터 왔고요. B는 C로부터 왔고 C는 A로부터 왔어요. 그럼 한 바퀴 돌았죠? 오케이. 그래서 이러면 에러가 발생하는군요. 그러니까 서큘러 스트럭처가 들어가 있으면 안 돼요. 트리 스트럭처는 괜찮은데 이게 한 바퀴 도는 그 내부적으로 이 이네리턴스 스트럭처가 서큘러 스트럭처가 들어가 있으면 안 되게 되어 있어요. 트리 스트럭처가 되어 있어요.
됐나요?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슈퍼라는 거는 그 C3의 리니어라이제이션 알고리즘을 통해서 만들어낸 그 리니어 오더에서 그 다음 넥스트 오더에 해당하는 클래스를 의미합니다. 오케이. 이 정도로 하고 던더에서 기본적인 거 제가 안 한 것들이 몇 개 있거든요. 메소드 레졸루션 오드에서 그거 얘기해야 되는데 아, 요 정도만 합시다. 이제 조금 더 복잡한 스토리가 있는데 그건 여러분들이 이제 헤쳐나가셔야 돼요. 그게 좋을 것 같아요. 거기까지 얘기하면은 너무 머리 아플 것 같아요. C3 레귤라이제이션, C3 리니어라이제이션도 저가 이해한 거랑 다르게 작동을 했죠. 예. 오케이. 그 던더 메소드 중에서 제가 얘기하지 않은 메소드가 몇 개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알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거 세 개는 설명을 할게요. 던더 메소드 엄청 많아요. 그냥 베이직 아이디어만 설명했는데 던더 스트링이라는 메소드가 있고요. 던더 REPR이라는 게 있고요. 던더 콜이 있어요. 이 세 개는 알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케이. 그래서 스트링 리프레젠테이션. 요게 던더 PR이에요. 오케이. 돌려보죠. 그래서 던더 PR은 어때 쓰이냐 하면은 REPR이라는 빌트인 펑션에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돌리면 요게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요게 뭐냐면 포인트 그 다음에 여기가 3, 4죠. 포인트 3, 4 이렇게 프린트가 돼요. 그 다음에 이걸 프린트하면 똑같이 나와요. 그 다음에 여기에 꺽쇠를 하면 이렇게 나오고요. 오케이. 원래는 요거는 str을 콜하게 되어 있어요. 던더 str을. 근데 던더 str을 콜을 했는데 그러니까 요 프린트 스테이트먼트는 여기 이제 프린트 스테이트먼트에 요 오브젝트가 들어가면 던더 str을 콜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던더 str이 없으면 던더 repr이 콜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는 던더 str이 없기 때문에 던더 repr이 불러 콜이 돼서 이게 나온 거예요. 근데 이제 던더 repr를 여기다 하나 만들어 보죠. 던더 스트링을
그래서 아까 코드랑 다르게 던더 STR을 만들었고요. 그러면 요거는 STR이 콜이 됩니다. 그리고 이게 오케이. 이해됐나요? 그래서 프린트를 어떤 오브젝트를 프린트를 하면 기본적으로 요거를 프린트하게 됐어요. 아무것도 없다고 해보죠. 아무것도 없으면 어떻게 되나? 여태까지 우리 코드 짤 때 이거 안 임플리멘트 안 했거든요. 이거 없다고 그래보죠. 그러면 뭐 메모리 어드레스가 어쩌고 저쩌고 나올 겁니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 오브젝트는 메인에서 만들어진 포인트 오브젝트인데 메모리 어드레스가 이렇게 된다. 요거는 우리 여태까지 가끔가다 봤던 거예요. 근데 이게 사실 인포메이티브하지 않죠. 그래서 REPR을 이렇게 집어넣은 거고요. 그래서 포인트 3,4라고 되어 있고요. 요거 그 다음에 여기는 이렇게 되어 있고, 그래서 STR이 있고 REPR이 있어요. 그래서 프린트를 하면 STR이 작동이 돼요. 그래서 요거를 받아서 요걸 프린트하는 거예요. 메모리 어드레스를 프린트하는 게 아니고. 오케이? 그리고 REPR 하면은 요게 다 나오고요. 그래서 보면 이제 여기 보면 요게 지금 STR로 프린트 하라는 건데 STR은 이렇게 프린트했어요. 이거는 평면상에 있는 포인트인데 X좌표는 3이고 Y좌표는 4야. 그러니까 읽기가 편하죠. 요거는 REPR로 만든 거거든요. REPR은 오케이. 기본적인 철학은 이래요. STR은 보통 사람들을 위해서 이 오브젝트가 뭔가를 표현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플레인 용어를 사용해서 이 오브젝트가 뭐라는 걸 표현을 해주는 거예요. 그냥 메모리 어드레스가 어디다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거는 평면상에 있는 포인트인데 x는 3이고 y는 4야. 그렇게 표현을 한 거고요. 그러니까 요게 보통의 사람들을 위해서 이 오브젝트를 표현을 해준 거고요. 요거는 코드를 짜는 사람들한테 이 오브젝트를 표현을 해준 거예요. 요거는 티피컬리 우리가 요 오브젝트를 만들 때 오른쪽 사이드에 뭐를 쳤는가를 표현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를 주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코딩 짜는 사람들한테 이 오브젝트를 어떤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냈느냐 하는 걸 표현을 하는 거고요. 요거는 코딩하는 사람이 아니고 일반적인 사람한테 이 오브젝트가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STR이 없으면 REPR이 작동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STR하고 REPR을 임플리멘트 하는데 정 귀찮으면 REPR이라도 임플리멘트 하라. 그게 기본 철학입니다. 요 STR이나 REPR이 없으면은 그냥 이거는 던더 메인의 어떤 클래스인데 어디 메모리는 어디예요? 그런 식으로 프린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좀 프로페셔널하게 코드를 구현한다 그러면 던더 STR하고 던더 REPR은
임플리멘트 하는 게 좋아요. 안 해도 돼요. 안 해도 되는데 하면 좋아요. 오케이? 이해됐나요? 오케이. 그 다음에 콜이라는 메소드를 설명을 하죠. 오케이. 요 콜은 뭐를 리턴을 하냐면 셀프 x하고 셀프 y를 더하고 그 다음에 내가 추가로 주는 아규먼트를 더해서 그 숫자를 리턴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하면 이게 뭐를 프린트하게 될까요? 이건 뭐를 프린트하게 될까요? P3라고 되어 있는데 P는 포인트 오브젝트예요. 포인트 오브젝트. 그러니까 평면상에 있는 포인트예요. X좌표는 3이고 Y좌표는 4인 포인트 오브젝트예요. 근데 이거를 함수처럼 사용했어요. 그러면 뭐가 리턴이 되나요? 예, 이게 작동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규가 3이 돼요. 그리고 셀프 x, 셀프 y는 3하고 4고요. 그러니까 3, 4, 3이니까 어떻게 되나요? 3, 4, 3 더하면 어떻게 되지? 10인가? 10이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이 콜 오브젝트, 넌더 콜이 만들어져 있으면 이 오브젝트를 마치 함수처럼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외에도 굉장히 많은데 요 정도 알고 그 다음부터는 여러분들이 챗GPT나 얘기하면서 예, 배워가면 되죠. 그 MRO도 제가 풀리 설명한 건 아닙니다. 그거 안에 또 디테일이 더 있어요. 근데 기본적인 아이디어만 설명을 했고요. 그리고 던더 메소드들은 제가 요 세 개만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수업이 없다고 그랬죠? 제가 그 판다스 강의 동영상이 있을 거예요. 그 링크 걸어 드릴 거고 맨 마지막 시간이 다음 주 월요일인데 다음 주 월요일에는 패키지 개념을 설명을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 여기서 종료하겠습니다.